중국에 가서 놀다 갈래?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거지. 군인이 와서 왜 가려고 하냐? 그래서 야,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다 굶고 있어. 뭐라도 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좀 벌어야 되지 않나. 그때 당시 탈북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짭짤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 재원이 뭐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2008년에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2008년 4월에 입국을 한 탈북자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저처럼 일본에서 9만 명 정도가 북한에 갔어요. 근데 웃긴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번적을 따지니까 거의 90%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착오가 생겨서 남으로 와야 될 사람, 그 이념 때문에 결국은 저청년과 민단이라는 그 양국화 때문에 결국 북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탈북을 하면 연고는 일본에 있어요. 당연히 저처럼 부모님이 계신다던가. 근데 일본 자체가 진해가 일제강점기 때 끌어다 놓고 실컷 고생을 시키고 그 다음엔 김일성이가 북송사업이라는 거 열어놓으니까 또 쫓아낸 격이나 갔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탈북을 했어. 그러면 연고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영사관이 연계를 가지면 일본은 망명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로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도 가면은 부모님이 살고 계셔도 그 부모님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 일본 국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심사를 거쳐서 뭐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국에 지금 탈북을 해서 나와 있는데 위험한 상황인데도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법적 그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만약 내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보증을 서는 사람이 승인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어머니도 계시고 외삼촌도 다 계시지만 그분들이 일본 국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출생을 했어, 일본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색을 하고 일본 영사관하고도 연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찰나에 우리 일본에 계신 외삼촌이 그 대한민국 국적이거든요. 제일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대사관에 찾아 들어간 거죠. 대사관에서 어찌어찌 연결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탈북 라인이 있었어요. 그 브로커를 타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북한 주민들이 취약점이 뭐냐면 안 알려줘요. 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탈북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평생 여기서 갇혀 있어야 되니까 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라고 해서 한국하고 가까운 접전 지역이잖아요. TV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TV가. 이게 대북 방송이 9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보게 된 거죠. 탈북자 아가씨들이 나오네, TV에서. 그 한옥정 씨라고, 탈북민인데 지금 가수 하셨댔어요. 달래음악단이라고 해서. SBS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추석 때인데 아버지랑 부모님들이 북에 계시잖아요. 여기서 부모님들 떨어져 있으니까 차례상을 차려가지고 한복을 곱게 입고 절을 하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북에 계세요. 전화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얘네들 어떻게 갔지? 그 다음엔 두루두루 알아보고 북한이 한때 외화를 본다고 해서 외화벌이 바람이 불어서 각 곳에 회사가 생기고 중국 상대로 해서 무역을 하다 보니 돈 좀 벌어보자 해서 북한에 공인된 어떤 군부대의 무역회사하고 내가 돈 될 테니까 너네 좀 벌어줘. 그래가지고 5대5 하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나고 했더니 서해 쪽에서 병강무역이라고 해서 중국 애들하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역은 해상무역이라 바다에서 배가 만나서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하는 일종의 공인된 밀수인 거예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데 너도 갈래? 그러면 나 가도 돼? 그러면 가도 된다는 거지. 한 50톤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목선인데 중국 거. 그걸 타고 갔어요. 가서 공해상 벗어나서 중국 그 상인들하고 만났는데 조선족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말이 통하는 거야. 물건을 넘기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서 놀다 갈래? 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냐?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올라가서 3일 놀다 왔어요. 제가 올라간 곳이 뭐 동항시라는 그런 데인데, 야, 정말 중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나?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생각나요. 그 중국 저 바이오가 내가 일본에 친척이 있다 뭐 이래 하다가 너 자주 좀 장사 자기 하고 하자. 지가 요구하는 물건 가져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효리하고
북한의 조명해라 하고 그 애니콜 휴대폰 그거 찍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애니콜 그 휴대폰을 주는 거예요, 대방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어야 뭐하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서 공해상에 났을 때 이걸로 자기한테 전화를 치래. 그럼 통하는 지역까지 가면은 어느 해구에 있다는 거 알면 자기네가 마중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밀수꾼이에요, 한마디로. 저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북한이라는 것도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통역을 했던 조선족을 통해서 아, 형님도 나오세요.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여기 배로 오면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두만강 쪽으로 가면 브로커들이 있더라. 그쪽으로 해서 나오면 중국까지만 나와서 전화 치면 자기가 마중 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함경북도 쪽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줄을 찾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이 가장 정보가 공유되는 장소가 장마당이에요. 장마당에서는 물건도 팔지만 모든 정보가 거기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장마당인 장사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막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넘어와요. 북한 장마당은 가면 그에 괜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보 제공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면 벌써 쓱 눈치 보다가 와요. 와가지고 뭘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물어봐요. 함경북도 쪽에 갈 줄이 있냐? 아, 왜요? 그러면 무역을 하는데 중국 대방 좀 만나야 되는데 함경북도까지 가면 중국 전화 터지잖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 그래요? 알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일단 증명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증명서라는 게 국경연선지역 출입 증명서인 거예요. 이거 일반 주민들이 웬만한 근거 가지고는 발급을 안 해줘. 결국 우리 경찰이 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그 담당 부서가 아가씨들이에요, 대체. 북한은 글 쓰고 한. 그 아가씨를 데려오는 거예요. 와서 식당 같은 데 만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 쭉 나누고 100달러 뭐 또는 뭐 50달러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그걸 쓱 주면은 그 다음에 그 아가씨가 위조해서 써줘요. 그걸 가지고 국경으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그 장마당의 정보 제공자가 젊은 와이프가 하나 있는데 남편이 지금 중국에서 무역을 한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갈 때 여자 혼자 길이 좀 위험하잖아요. 북한은 워낙에. 같이 가줄 수 있냐? 아무거 뭐 이왕 나도 심심치 않으니까 같이 가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 아줌마가 남편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브로커를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마침이다 해가지고 그 아줌마 거가 제가 증명서를 떼줬잖아요. 근데 이 아줌마 따라서 어떤 집에 갔어요. 그러더니 중국에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럼 돈 얼마 있냐? 있다. 그러더니 군인을 데려와요. 군인이 와서 아, 왜 가려고 하냐? 그래서 야,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다 굶고 있어. 뭐라도 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좀 벌어야 되지 않나? 일본에 친척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돈 좀 받아온다. 꼭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아, 당연하지. 뭐 해가지고 그 군대가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이 아줌마도 건너갔어요. 근데 후에 뭐 이 아줌마인즉은 남편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그걸 중국에 건너갔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 내부에서 말 못하지. 하고 나도 갔잖아요. 갔다가 오겠다고는 안 하지. 근데 중국에 건너가서는 나 사실 안 가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선족, 브로커하고 연결된 조선족 아저씨네 집에 들어가서 다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더니 15일 만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북송됐어요. 참 기구하죠. 그 잡히게 된 원인도 브로커 자체가 결국 뭐냐면 그때 당시 탈북 브로커를 하는 사람들이 짭짤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 재원이 뭐냐면은 기본이. 벌써 우리가 가니까 한 3명 정도 있어. 그리고 그 아저씨 자체가 59살 정도 되는 아저씨인데 거의 손녀볼 만한 북한 애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화장실 가도 뭐 없을 때 그 가도 해령 친구인데 야, 너 왜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아, 이 아저씨가 북한에 돈을 보내준대. 엄마가 결핵이래. 앓고 있대. 자기가 이거 안 하면 가족들이 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여성들이 이렇게 팔려고 하는구나. 북한 여성들이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팔려가는 거예요. 나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거. 또 한쪽엔 뭐냐면은 한 3일 정도 되니까 북한 여성을 또 데려온다? 데려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저를 건네준 국경경비대 군인 있잖아요.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하고 같이. 나보고 잘 있었어요? 그래서 너 군대잖아? 그랬더니 군대 뭐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보고 돌아오죠? 했더니 아, 그건 국외니까 그렇게 말하지. 너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중국 물건을 사가지고 또 가는데 뭘 사가냐면 부피가 크면 안 되니까 손목시계, 그 다음에 정통편이라고 해서 아스피린 계열 약이에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약이 있긴 있는데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통편이 상당히 잘 들어가지고 한때 막 그 붐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배낭에다가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떼돈을 버는 게 이거 마약을 가져가. 북한에서 생산된 필로폰이라는 거를 이 군대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마약 장사꾼들이 군인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 군대한테 얼마 넘겨주면 이 군대가 가지고 와서 판. 이러다 보니까 공안한데도 이미 전에 감시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 이걸 팔아먹고 하는 마약 장사꾼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운 나쁘게 잡힌 거죠.